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사전투표 당일 투표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네. 사전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대수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네. 동전을 던져요. 10번을 던져요, 동전을. 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네. 10번을 던졌을 때 보통 확률적으로는 앞면 5번, 뒷면 5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나오고 뭐 4번, 6번, 뭐 3번, 7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걸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5대5로 수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네. 이 동전을 10,000번을 던지면, 실제로 10,000번을 던지면 네. 이게 5대5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확률이 되게 적고요. 네. 근데 그 비슷한 숫자의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5,000번 또는 4,999번, 5,001번 네. 또는 뭐 4,998, 뭐 89번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경우의 수들로 그냥 수렴한다는 거죠. 그 외의 경우의 네. 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네. 그게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 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니요. 자, 그 얘기를 그럼 제가 추가를 할게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경우는 있을 거다 이거죠. 그게 대수의 법칙이죠. 비슷한 경우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은 경우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경우의 수에 민주당 네. 30, 국힘 40인데 사전 선거를 네. 하면 민주당은 1명만 하고 국힘은 40명을 하는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절대로. 그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30명, 40명에선 일어날 수 있겠지만 3만 명, 4만 명에서 한 명, 4만 명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이제 그 부분에서 의견이 서로 갈리는데 이거는 의견이 갈릴 게 아니고요.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네. 얘기는. 이거 의견 갈릴 게 아닌데? 경우의 수라는 것은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이론상. 네. 가능한... 이론상 네. 가능한 네. 것. 실제로 가능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확률상. 예. 네. 그래서 확률상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는 9가지고 네. 이 동일한 것에 근접하는 것들을 추가를 시킬 수 있겠죠. 어떤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5,000번에 비슷한 뭐 한 50 예. 내외에서는 많이 정확하게 5,000이 아니더라도 네네. 근접하는 수로 나올 수 있듯이 맞아요. 예. 30명, 40명을 가지고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하게 되면은 네. 동일한 사전투표율, 동일한 당일 득표율이 나오는 경우가 9가지고 거기에 근접하는 경우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네. 그것들을 다 더해봤자 확률이 얼마 안 돼요. 아, 그거는 30, 40에서는 네. 대수의 법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전국 선거 하는 게 보통 3,000, 4,000 뭐 이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대수의 법칙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일부 경우의 수로 수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숫자가 너무 작아서 네. 이게 단지 9가지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숫자를 3만 대 4만으로 네. 1000배를 늘려봤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면은 12억 7만 1가지가 나옵니다. 네네네. 이거는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네. 3만 곱하기 4만이니까 뭐 벌써 12억 나오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네. 정확하게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동일한 경우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9,999가지밖에 없어요. 그것 뭐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비슷한 근접한 확률이 나오는 경우 수는 있겠죠. 따로 네.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의 수를 확률로 따지면 몇 %가 나오느냐 하면 0.000833%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네. 백분율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0. 몇몇 % 되는 그 범위에서 다 나온다는 게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자, 제가 막 그러니까 있죠 지금. 네. 네. 그 지금 자모님은 네. 바로 그런 몇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제 주장이 아니고 그게 대수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그 몇 가지밖에 안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저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12억까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법칙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대수의 자연의 법칙대로 현상이에요. 자연의 현상. 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에 따라 자모님이 주장을 하시는 거고 아니, 뭐, 법칙을 네. 제가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성은 12억까지인데 어느 것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니 이상하다니까요. 그 0.8%, 0.008% 제가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 안에 있는 거 아닌 다른 경우가 나오는 건 다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왔다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네. 제가 로또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800만 명이 사니까 그죠? 로또 1층 될 확률이 그죠? 근데 이거를 설명 좀 이상한데? 그건 매- 자 매주 당첨될 확률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렇죠. 근데 아주 작지만 있죠. 네, 근데 저 말고 대장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다 이런 경우 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모두가 1등에 연속으로 당첨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런 경우의 수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네. 그냥 이렇게 수가 많아지면 네. 확률로 수렴하는 거예요. 확률로. 네. 동전을 1000번 던지면 5000번에 수렴하는 거지. 4,500번이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전을 5,000만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4,500번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런 경우의 수 있죠. 한 번 나오는 경우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일부 그 5,000 내외에서 아마 5,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100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안에서만 일어난다. 그게 경우의 수로 따지면 아까 계산하신 것처럼 뭐 0. 몇 프로밖에 안 되겠지만 거기서 다 일어난다는 게 대수의 법칙이죠. 이거는 법칙이고 이거는 뭐 이걸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상한데? 이렇게 봐야지. 이거 벗어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제가 좋습니다. 네. 지금 자모님이 그것을 납득을 안 하시니까 이 주제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아니 제가 납득을 안 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뻘스 네. 대장님이 이걸 납득을 하셔야 돼요. 아니요.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사람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아이고, 보시라고 물론 내버려 그럴 수 두고 있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잠시만요. 저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제가 틀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착각하고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장님이 요 부분을 안 받아들이시고 납득을 안 하시면은 사실은 이 이후의 대화가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그냥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뭐라 그래야 되지? 자연의 원리인데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건 그냥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물론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제가 틀렸다 그러면 제가 바로 1,000만 원 입금해드릴게요. 그게 누군가가 그거를 입증하는 순간.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니까 자, 네네.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요, 잠깐만요. 이런 정도 대화를 했을 때 네. 생각의 차이가 지금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뻘짓대장님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 이런 이유로 틀렸다라는 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안 하든 그러면 그때 이어서 얘기할게요. 오늘을 더 이상 얘기할 오늘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이 필요가 부분이 없고 아니고요. 이 부분 이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안 받아들이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제가 피하는 아니 게 아니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못 받아들이시겠다 그러면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틀린 거잖아요. 제가 틀렸던 대장님이 틀렸던.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럼 이건 덮고 다음으로 가자.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대화를 그게 무슨 대화예요. 그냥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제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 대화를 통해서 이걸 좁혀가자라는 거지. 그냥 각자 할 말 하고 각자 갈 길 가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리고 제가 진짜로 서지 대장님 막 좀 이렇게 좀 어쩔 때는 조금 제가 이거 너무 과하신데 하는 정도로 댓글을 쓰셔도 댓글을 삭제를 잘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정말 이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하고는 그래도 대화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덮고 가자 그러면 더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납득이 되면 그거는 받아들이시고 다음 대화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지금 납득이 안 되시면 이 부분은 한번 대세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오늘 영상 다 남겨놓을 거니까 이렇게 다시 제가 드린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다른 자료도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제 말씀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제가 1,000,000원 드리고 다음에 대화 또 할게요. 이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따로 얘기를 할게요. 네, 한 가지 그러면 돼. 선거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네네네. 그거 네. 좋아요. 네. 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개표를 해갖고 집계를 해보면 뭐 민주당이 몇 표, 국힘당 후보가 몇 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예요. 네.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고, 네. 그것을 지역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역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득표수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선거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이거 이 지역구 하고 득표율이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선거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때는 네. 모든 투표용지를 한 투표함에다 넣고 네. 그 중에서 무작위로 뽑았을 때만 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3천만 장의 표를 네. 머릿속이든 아니면 실제로 큰 투표함에 모으든 어쨌든 네.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뽑을 때 이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장님의 그 가설이죠. 그 가설이 틀린 거는 제가 바로 증명해 드릴 수 있고, 네,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판례를 보여드리면 돼요. 대수의 법칙이 통한 판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제가 이미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면 18대 대선에서 서울 경기를 보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도를 보면은 대수의 법칙을 따라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대체로 따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숫자가 지금 10,000단위, 1,000단위니까 여기서 이게 뭐 100만, 1,000만으로 가면 더 0%에 가깝게 갈 건데, 지금 대체로 따른다는 거야. 12%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분포도를 그려보면 대체로 0%로 수렴해요. 지금 보면은 숫자가 큰 것들일수록 0%에 가까워지고, 숫자가 작을수록 좀 큰 숫자가 나오기도 하죠. 나오고 있잖아요. 판례가 이렇게 서울 경기 보면 대세 법칙 따르고 있잖아요. 선거에서 얘네는 한 투표함에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대수의 법칙을 안 따르는데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대수의 법칙. 네. 자모님, 네네네. 방금 그 서울 투표 결과를 얘기하셨죠? 네. 그게 전국 결과하고 동일하던가요? 다르던가요? 전국 결과하고요? 네. 근데 전국 결과하고 지금 뭐 같은지 아닌지 제가 뭐 어떻게 봐야 되지? 뭐 생각도 안 해봤는데,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벌써 다 같을 수가 없는 게요. 같을 수 없죠. 왜냐면 생각 안 해본 게 아니구나. 지금 보세요. 서울 경기만 보면은 이렇게 대수의 법칙 따르잖아요. 근데 광주 전라도 볼까요? 광주 전라도 보기 전에 서울 경기 광주 전라 빼고 볼게요. 서울 경기 광주 전라도 빼고 보면은요, 어때요? 다 민주당으로 쏠려 있잖아요. 전부 다 예외 없이.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많이 해서 그래.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많이 하면요, 원래 0%에서 수렴하던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이거 평균 내보면은 거의 뭐 10%, 13% 막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라지는 게 통계에서 사실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서울 경기는 왜 대수의 법칙을 따르고 서울 경기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다 앞서고, 그러니까 아까 그 가설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래 사전투표를 한다라는 가설이 벌써 깨지잖아요. 왜 서울 경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안 했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가설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 전라를 보면은 더 이상해요. 광주랑 전라도를 보면은요,
다 국힘이 앞서요. 다. 하나, 뭐, 한두 개 빼고. 이거는 이제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로 나오거든요?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쪽에. 그러니까 저 대체로 이 결과만 보면, 광주랑 전라도만 보면은, 광주랑 전라도는 분명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당일 선거 보면 막 90%가 넘는데,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자가 높은데, 사전투표는 국힘 쪽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8대 대선 하나,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 하나만 놓고 봐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경우의 수는 일어나지 않아요. 동전을 5,000번을 던졌는데 앞면만 4,500번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여기 18대 대선에서 2012년에. 근데 이게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19대 대선, 20대 대선, 총선도 지금 4번 다 이런 게 일어나고 근데 이게 일관되게 이렇게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다 다르잖아요. 지금 18대 대선에서는 서울, 경기, 광주, 전라만 이렇게 다르게 나왔는데 선거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선거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 제가 1억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 취합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통계를 공부했고 뭐 했는데 이거는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억 걸고 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님이 이거를 설명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걸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야, 너 이거 자료 잘못 정리했어. 이거밖에 없어요. 네, 혹시라도 제가 그런 실수 했을까봐 저도 계속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냥 이 결과가 너무 이상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야 이거 조작이고 이거 부정이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확인해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요거 확인하는 방법.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 찍으면 돼요. 그리고 선거인 명부로 그냥 한 1,000명 정도만 전화해가지고 사전투표 하셨나요? 이렇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확인돼요. 근데 이게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하는데 왜? 지금 선관위 이거 안 한대잖아 이거. 선관위원장 그 판사 그분이 안 한대잖아요. 왜 안 하는데 그거를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죄송해요. 제가 좀 언성을 높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아니요. 언성이 문제가 아니고 자모님이 지금 제 말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전국적인 민주당 득표율과 서울 경기 지역의 민주당 득표율이 같냐 이겁니다. 안 같아요. 안 같죠? 네. 왜 안 같을까요? 지역마다 뭐 그게 다르니까 그렇죠. 자, 바로 그겁니다. 지지도가. 자모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네. 지역마다 다르다. 네. 지역마다 기준이- 지지도가 다릅니다. 네. 사람들의 지역마다 성향이. 지지도가 다른데 네. 그렇게 선거인들의 정치 성향이 다른 거죠. 네. 지역이라는 기준이 하나 딱 추가되니까 네. 전국적인 득표율과 지역적인 득표율이 차이가 나요. 네. 기준이 딱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또 서울 내에서도 또 다 다릅니다. 득표율 같지 않아요. 구마다 다 다를 겁니다. 아니 이해하시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게요. 전국 네. 그 결과를 볼 때는 네. 전라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포함되죠. 전라도는 90%예요. 지지율이. 네. 민주당 지지율이. 근데 90%가 들어가는 전라도를 포함한 전국 결과랑 네. 서울 결과가 어떻게 같아요? 당연히 다르지. 이거는 예, 지역마다 바로 그겁니다. 지지율이 다른 건데 네. 보세요. 각 지역의 지지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득표율이 다르죠. 예, 지역마다 득표율이 다른 거예요. 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너무 예, 자연스러운 바로 그거예요. 현상이에요. 바로 그거. 아니, 바로 자.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지율이 여기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잖아요. 근데 전라도는 왜 사전투표율이 국힘이 높냐고요. 전부 다. 이걸 설명하셔야죠. 지금 강원도는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국힘이 높거든요. 여기는 왜 민주당이 높냐고요. 전부 다. 여기는 한 곳도 빼지 않고 다 이래. 이게 2012년이라 그렇죠. 2020년, 2022년으로 오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전국에서. 이 숫자가 막 높아져요. 그리고 서울 경기 보면은 여기는 왜 왔다 갔다 해? 왜 대수의 법칙을 따라요? 왜 서울 경기만 왜 대수의 법칙을 따라가고 광주는 반대로 이쪽으로 국힘으로 지지하고 광주 말고 강원도랑 충청도랑 이런 데는 왜 전부 다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냐고요. 자모님, 이거를 설명해요. 자모님. 네.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전국적으로 민주당 득표율이 있어요. 네. 서울 민주당 득표율이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면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다를 거예요. 아, 그건 달라야 돼요. 자, 광주가 있잖아요. 90% 네, 하는 아니, 광주가.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보세요. 같은 서울 지역인데, 네. 광주 다, 전라도 다 빼고, 네. 같은 서울 지역인데, 선거구마다 득표율이 달라요. 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네네. 대부분 달라요. 네. 왜 이렇게 다르냐면은, 선거에 지역이라는 기준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아니, 나타나는 거예요. 대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요. 서울인데 네. 서울은 전체 투표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크게 안 벗어나잖아요. 전체 득표율에서. 계산해보면 지금 5대 5거든요. 서울 경기 다 합치면은. 지금 서울 경기 합쳐서 볼게요. 그냥 아니 서울만 볼게요. 그러면 서울만 보면 2012년에 서울을 보면 지금 대장님 말씀에서 벌써 모순이 생겼어요. 스스로의 말씀에. 보세요. 서울 경기예요. 2012년 대선입니다. 18대 대선. 서울 경기는 민주당이 52%, 서울, 국힘이 48% 전체로. 근데 보면은요, 뭐 40%로 좀 벗어나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 뭐 한 10% 내외 안에서 다 나와요. 많이 나와야 54%. 뭐, 그리고 경기도, 국힘 득표율도 60에서 40, 이 범위 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안 벗어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숫자가 커질수록 확률에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선 확률이 이거죠? 요 확률에 가까운 범위 내에 있는 경우의 수만 나온다고요. 지금 이 경우의 수만 나오잖아요. 뭐 10%, 90%가 안 나오잖아. 지금 광주 전라도로 가면 90%, 10%가 나오잖아요. 서울 경기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지역에 따라서 변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인이 달라져요. 지역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가요. 지금 그 지역의 특정 정당의 지지율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 지지율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이거는 대수의 법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랑 특정 정당의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대수의 법칙은 항상 따라야 돼요. 근데 서울은 따르고 있는데 광주는 왜 안 따르냐고요. 광주 말고 전라도 볼게요. 광주보다 전라도가 많으니까. 전라도를 보면은 왜 광주 전라도는 90% 10% 나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저기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데니까. 근데 이 안에서 왜 국힘만 이렇게 높게 나오냐고요. 이게 이상하다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설명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모님, 네. 이것은 직접 만나서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자모님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가고 계시는데 제가 직접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아니요. 만나서 이것도 제가 약속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 남겨놓을 거거든요. 네. 지금 대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전국에 누구든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반박하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됐죠? 대장님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시면 뭐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생각의 차이를 제가 좁히려고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받아들이시기도 해야죠. 물론 저도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받아들일 건데 적어도 요거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통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 믿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님이 와서 이거 야 너 개소리 하지 마 이러면 제가 1억 보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그냥 네 말이 틀렸다라고 하면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아예 그냥 제가 1억 드리고 이렇게 접는 걸 제가 틀렸으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갑자기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원래 이해하고 계시던 게 제가 보기엔 좀 오개념이 좀 있는데 제가 정말 나쁘게 생각하는 게 그 성관이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놔서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 성관이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 얘기한 게 완전히 틀린 거고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되겠네. 야 너 헛소리 하지 마. 자기는 무슨 박사니까 저한테 야 내 말이 맞아. 그러면 제가 1억 준다고 1억.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틀렸고요. 그 사람 서울대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서울대 교수님 틀렸다고요. 됐죠? 저 1억 걸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그 권위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성관이 그 서울대 교수님 말씀이 맞고 뭐 제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가 좀 곱씹어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저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다 받아들이시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걸로 그치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네 좋아요.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되면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에 실 도장을 찍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는 이미지 출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원래 법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식의 규칙을 좀 상정한 부분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이런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실질적인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안은 오히려 규칙을 법률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는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사전투표 관리관이 실인을 날인하게 되면 그 제대로 시행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그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히